지금 사회복무요원 파트 보고 있죠? 자, 시행령 제66조 복무 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자녀 복무 등입니다. 자, 1항 이것도 주어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명장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장은 주어 복무기간장 법 제89조의 1호 밑에 이렇게 써놨지만 이 병력법 벌칙 조항이거든요. 벌칙의 조항인데 1호가 뭐냐 하면은 8일 이상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내용입니다. 또는 89조의 3 여기 보면 이제 코드로 적어놨는데 근정가형성 출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건지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어떤 조항이냐, 경고 처분을 받는 거예요. 복무를 뭔가 좀 뭐 잘못했어. 그래갖고 경고 처분을 받거든요. 그 경고 처분이 각 경우에 별로 뭐 1회부터 해가지고 1회 경고 처분 받을 때 징역 들어가는 게 있고요. 뭐 2회 경고 처분 받을 때 또 징역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회, 3회도 있고 4회도 있고 8회도 있어요. 하여튼 경고 처분으로 인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을 받을 때, 그 벌칙을 받을 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됐죠? 결국에는 복무이탈로 인한 3년 이하의 징역, 그게 이 조항이고요. 89조의 3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처분을 받은 거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165조 2항 및 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단하게 합니다. 그럼 복무 중단은 누가 합니까? 복무기관장이 복무 중단하는 거죠. 맞죠? 자, 수사기관장한테 요로 위에 있는 이 조항들, 이 조항에 해당이 돼가지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을 해야 해요. 고발을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이해가시죠? 고발이 됐어. 고발된 상태에서 1호, 2호, 3호에 해당하게 되면은 그때 그 해당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중단하게 합니다. 중단. 자, 보겠습니다. 1호.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호.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았죠. 맞죠? 근데 가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입니다. 이거 유예이기 때문에, 다 유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제외입니다. 자, 3호.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에 요거죠.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불송치가 뭐죠? 송치가 뭐예요? 송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큰 소리로. 검찰로 사건을. 그렇죠.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그 조사 내용을 이제 검찰로 보내는 거를 송치라 그럽니다. 그럼 불송치면은 송치 안 한 거죠. 아직 송치가 안 된, 맞죠? 네. 불기소는? 기소가 이제 검찰이 재판. 그렇죠. 재판부로 넘어가는 거. 그게 기소입니다. 여하튼 고발된 후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받거나 반대로 뭐죠?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통틀어 며칠 이상? 3일 이상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고발돼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 그때 또 사고를 친 거야. 3일 이상의 기간을 뭐 한 거죠? 복무 이탈한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럴 때 복무를 중단합니다. 중단하게 합니다. 됐죠? 자, 2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2항과 4항의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2항 먼저 볼게요. 2항은 주어가 복무기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은
지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장은 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에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 시작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됐죠? 자, 사항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지방명무청장은 주어가 다르죠. 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날짜는 똑같습니다. 근무 시작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무복무한 기간, 의무복무기간이면 26개월이죠? 맞죠? 에서 복무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요러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 복무한 기간, 맞죠? 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다만 제가 되지 않거나 무죄죠, 무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똑같은 말이죠.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여기 또 무죄가 있네. 요건 제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받은 사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 중단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무고한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무 중단 기간을 억울하잖아. 맞죠? 복무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자, 2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의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고발 누가 했죠? 복무기관장이 했잖아요. 복무기관장 입장에서는 떳떳한 거야. 일단 형의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내가 뭐 고발을 해서 형이 확정됐어. 선고를 받았는데 내 입장에, 복무기관장 입장에서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뭐 지금까지 뭐 있었던 일은 뭐 다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사항은 반대로 복무기관장이 고발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복무기관장이 약간 깨름직하잖아.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떳떳하지 않거든. 본인이 저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깨름직한 거야. 그래서 지방명무청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예, 지방명무청장 당신이 좀 해주시오. 내가 입장이 안 서. 내가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안 돼. 그래서 지병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을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지병장이 대신 그 대상자에게 그래, 네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하고 다시 재복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진짜 억울해서 진짜 이게 죄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무 중단 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할게요. 자, 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입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대통령령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2항 복무기관장은 복무 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누구와 협의합니까? 지방명무청장과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장이 지병장과 협의하는 겁니다. 지병장이 복무기관장과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죠. 자, 3항 2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복무 일수 계산 기준은 병장이 정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계산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병장입니다. 됐죠? 네. 다음 장. 자,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숙지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시험이 또 자주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이걸 시험이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비군 지휘가 나오고 사회복무용 휴가하고 뭔 관계가 있어. 맞죠? 내 휴가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죠? 숫자가 많으니까. 자, 1항. 이것도 주어 조심해야 되겠죠? 지병장 아닙니다. 복무기간의 장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위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휴가 허가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복무기간자. 아까 복무중단도 복무기간자. 1호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서 통틀어 며칠이네? 31일이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원휴가. 과목.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며칠이네? 본인 결혼입니다. 5일이네.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며칠이네? 마찬가지로 5일이네입니다. 그 다음에 라목.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자녀입니다. 자녀. 네.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며칠? 3일입니다. 자, 여기는 숫자도 봐야, 날짜도 봐야 되고 일수도 봐야 되고 뒤에 붙는 인해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안 붙는 게 또 있어요. 마목,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며칠이네? 3일이네입니다. 이거 옛날에 개정되기 1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야박하잖아. 3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마목,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인구 정책에 의해서 인구의 뭐라 해야 되나 출산율 증가를 위한 그 정책에 의해서 20일 이내. 가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며칠? 25일. 쌍둥이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 3호 배우자가 유산 하거나 사산 한 경우에는 며칠? 3일 이내가 아닙니다. 무조건 3일. 유산 사산은 무조건 3일. 됐죠? 네. 자, 아목.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연간 10일 이내입니다. 연자가 붙는 것도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1호, 가로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이 아이를 다 통쳐서 어린이집 등이라고 합니다. 의 휴업,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로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 요것들 얘기하는 거죠.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로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 가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입니다. 에 동행하는 경우. 가로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뭐죠? 연 10일이네. 자목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몇 학년?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만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예, 똑같은 건데 뭐 1년 일찍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최대 몇 시간? 2시간 육아 시간입니다. 이거 군도 이렇게 하잖아. 이거 있잖아요, 맞죠? 네. 이 경우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청장이 정합니다. 참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먼저 가로 빼고 먼저 읽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5일입니다. 5일 이내까지 붙죠. 5일 이내입니다. 되죠? 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5일이죠. 5일 이내인데 가로 같은 법 제14조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장이 지병자 아니죠. 복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며칠이죠? 10일. 그냥 5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까지 들어가는 거죠. 감옥, 인공수정 또는 체해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정자 채취일에 며칠? 1일. 하루니까 이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맞죠? 1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가, 감옥, 공무상, 공무 외 질병 다 똑같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 다 해당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4호 공가입니다. 공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감옥 공모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남옥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목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게 공가입니다. 공가. 이것도 공가예요. 마치 이 내용을 보면 공가가 아닌 것 같잖아. 맞죠?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라목 65조의 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이거 뒤에 언급되거든요. 이 며칠까지 주죠? 2일이죠? 네. 나중에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먼저 언급할게요. 2일. 이거 공가라고 합니다. 공가. 우리도 저기 전입 전출 가면은 뭐 이렇게 주잖아요. 기간. 그거예요. 마목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이것도 공가입니다. 마목 헌혈에 참가할 때. 사목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 코로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시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 코로나 검사 받을 때 다 공가. 됐죠? 네. 자, 5호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 감옥 근무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여기는 또 연자가 붙죠. 5일이네. 선화회의 등으로 인한 표창을 받은 경우에 5일이네. 다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10일이네. 이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10일이네. 다목 외에 그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며칠이네? 5일이네. 됐죠? 네. A씨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에 A씨가 사회복무원으로 복무 중에 있어요. 이 친구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맥심 일수 따져보세요. 최대 당연히 연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20일. 연 20일이죠. 맞죠? 모범이 돼갖고 이거 받을 수 있죠? 표창 받아갖고 갈 수 있죠?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연 10일이죠? 다목 외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없죠? 20일 할 수 있죠? 맞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됐죠? 예. 자, 2항 1항 3호 남호. 아까 그 공무상 질병이 있었고요. 공무 목적 외에 공무 외에 질병이 있었죠? 맞죠? 그 중에서 공무 외의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 따른 병가 기간이 통틀어 며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무상은 당연히 산입해 주는 거고요. 공무 외는 30일이 초과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복무 기간에 산입 안 해주는 겁니다. 왜 30일이라 나왔을까요? 30일을 초과했다는 건 31일부터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연과 네, 그거하고 연결 지으면 되는 것 같아요. 30일을 초과했다는 건 31일이잖아요. 맞죠? 네. 네, 연가가 31일, 최대 31일이잖아요. 공무 외의 질병이니까 그걸로 가다가 31일 초과하면은 그래도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초과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지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일. 됐죠? 사망, 복무기간의 장은 사회복무위원이 65조의 6, 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원격 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 수업이 필요합니다. 출석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1항 1호에 따른 뭘 허용합니까? 연가를 허용합니다. 자기 연가에서 가는 거예요. 됐죠? 예. 사항 1항 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 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예.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예. 그 다음 5항 1항 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장은 1항 1호가 연가 얘기하는 겁니다. 연가. 아까 전에 31일, 통틀어 31일 맞죠? 그게 1항 1호입니다. 1항 1호 연가 통틀어 31일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2일 전까지 기간 동안 1항 3호 남호 공무 외의 질병이죠. 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 아예 병가 자체는 공무 외의 질병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죠?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 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실하게 근무했던 그런 친구들을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아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을 주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연가가 31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뭐죠? 36일이 되는 거죠. 병가를 통틀어서 2일 이내로 받았다. 그 경우에는 이틀을 줍니다. 그럼 31일이 되겠죠? 33일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30일 초과 이걸 연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공무의 질병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아까 필요기간 동안에 뭘로 돼 있었죠? 연가가 아니고 병가입니다. 병가는 맞아요. 근데 30일이라는 기준이 연가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하실라. 공무의 질병은 연가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병가로 갑니다. 병가로. 이해가시죠? 네, 병가로 갑니다. 근데 아까 30일의 어떤 근거를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가지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됐죠? 병가로 갑니다. 병가로. 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초과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조금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숙지할 수밖에 없어요. 없고, 예, 그래서 뭐 시험에도 또 자주 등장을 하니까 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법 제 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입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장은 복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봅니다. 2항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관할 지방 명무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됐죠? 4항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 기관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회장은 사회복지시설장은 없죠.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하며, 자, 사회복무요원은 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무조건 지급해줘야 되는 거,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26조 1항 1호 사회서비스 업무에 따른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어디에서?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입니다.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70회 때. 이런 걸 꼭 시험에 내야 되나? 이것도 왜 냈죠? 추측. 숫자가 나오니까.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1호 정기 선편. 배죠, 배. 선박. 이용하여 출퇴근 근무할 수 없는 낙도 지역. 2호 정기 노선 차량이 없어서 도보죠.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를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가로로 나왔어요. 8km입니다. 8km를 초과하는 겁니다. 초과. 자, 3호 정기 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2호는 아예 없어. 차량이 아예 없어서 도보로 가는 거고요. 3호는 있긴 있어. 차량도 있고 선박도 있어. 있는데 출퇴근 시 왕복 몇 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호하고 3호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4호 그 밖에 누가? 병무청장입니다. 여기 가로로 놨었어요.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됐죠? 네. 자, 이거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보잖아요, 도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복으로 따지면 너무 그거는, 그래서 편도. 왕복으로 그걸 기준을 잡으면 가혹하잖아. 맞죠? 그래서 편도예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안 따지고 얘는 거리로 따지고, 도보로 이동하니까 거리로 따지고. 그래서 8km. 자,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잖아요, 3호는. 맞죠? 근데 이거는 키로수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해. 왜? 교통수단을 이용하니까 시간으로 따져야지. 맞죠? 그 다음에 왕복.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치가 맞잖아요. 도보로 가는 거니까 편도만 따져봐, 일단. 그 다음에 거리. 차량으로 뭐 선박 이런 거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키로로 따지기는 좀 애매하죠. 내가 100km로 가가지고 키로수로 따지면 내가 100km로 달릴 수도 있는 거고 40km로 달릴 수 있는 거고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으로 따지는 거죠. 시간. 그 대신 또 왕복이죠. 왕복.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입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자, 1호 소집일부터 2개월까지는 2등병의 보수, 소집일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1병, 1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은 병장의 보수. 그렇게 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있죠? 방법. 네. 일단은 3의 배수. 3, 6, 9, 또 뭐 있죠? 12, 15. 12, 15. 가운데 거 날리고. 12. 날리고. 3, 9, 15 있는데, 요거 아래,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씩 하면 여기 2가 되고, 요거는 8, 14. 고려하면 되죠? 예, 결국엔 3의 근본, 기본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근본은 3의 배수를,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3의 배수를 쫙 줬고, 가운데 거 날리고, 한 개, 두 개, 그 앞뒤로 돼 있는 숫자를 여기다 연결해갖고 붙이면은, 예,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보수하고 뭔가 관계가 있습니까? 예비군 지휘관이. 맞죠?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람의 경우에는 각호의 구매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호 계급별 보수 산정 기준 기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산하는 겁니다. 뭔가의 어떤 다른 신문에서 이쪽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그 복무한 그 기간을 소급해서 따져줘야지 급여 주는데,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호. 자, 승선근무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들, 승선에서 취소돼가지고 사복요원으로 온 사람들,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기간에서 자,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이게 26개월이잖아요. 요거 계산한 거는 그 계산 공식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니까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기간에서 아니다. 승선이다. 그러면 승선의 의무복무 기간에서 빼기 근무 한 기간. 맞죠? 근무 한 기간을 빼고 곱하기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기간 26개월을 계산한 공식. 이게 뭐죠? 앞으로 복무 할 기간이잖아요. 맞죠? 복무할 기간을 의무복무기간, 총 복무기간에서 마이너스 복무할 기간을 뺀다. 이게 뭐죠? 복무 한 기간이 되잖아요. 요거를 합산해줘야죠. 그 얘기입니다. 왜 고개를 복잡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그렇게 이거 강의니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은 복무 한 기간이에요.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기 전에 어떤 신분에서 복무 한 기간을 합산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자, 2호도 보겠습니다. 예체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똑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복무 한 기간입니다. 됐죠? 3호. 5. 전담의사 전 공익법무관 법수 공중방역 수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찬가지 복무한 기간입니다. 이거 안 읽겠습니다. 네. 이거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기차에서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절대. 네. 다 읽을까요? 아니죠. 네.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4호. 전산요원입니다. 전문용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복무 한 기간입니다. 됐죠? 예. 5호.
입교 전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에서 자 30조 1항에 보면 여기 써있죠.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입교 전에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에서 사회복무원 소집된 사람은 그 퇴교되기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그 교육기간, 그게 복무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합산해 주는 거죠. 보수 책정할 때. 그 얘기입니다. 맞죠? 갑자기 반응이 막 싸늘해졌어. 6호 137조 7항에 따라 자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부적합돼가지고 처리돼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네. 복무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7호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에서 마찬가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도 네. 대체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위해 급여 책정할 때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자세히 막 이거 따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네.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닙니다. 네.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복무 그 전에 신분에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해 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됐죠? 그걸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항. 사회복무요원에게는 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 맞죠? 예. 샴푸, 위생용 제공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자, 사항 병무청장은 주어 지병장 아니죠?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이름표, 모자 등 복제에 관한 기준 정하는 것은 병무청장이 통상 하잖아요. 맞죠? 자, 복무기관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항 복무기관의 장은 주어 그 기간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 이름표, 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거나 달게 됩니다. 네. 됐죠? 네. 6항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장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5항 단서에서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1항부터 3항까지 및 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고로 뭐 부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병무청장이나 이렇게 들어가죠. 병무청장 왜 들어가죠? 병무청에 일하는 병무청이 지방 병무청 다 포함하고 거기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무청장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장하고 같은 레벨급이잖아요. 맞죠? 네, 국고로 부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장. 법 제31조의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감독 등입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국지공사까지 나오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사회복지시설은 지병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그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아까 전에 좀 근무하기 힘들거든. 네, 힘들어요.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별도로 지병장이 자기 소속에 있는 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사실, 뭐 확인하시 마십시오. 예, 그럼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예. 2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이에 협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저 뒤에 가서 언급할 내용인데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누구의 임무입니까? 누구의 권한이죠? 여기 써있다시피 병무청장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저 뒤쪽에 보면 행정사무의 위임인가? 그 공부하신 병무행정. 예, 병무행정의 위임. 예, 예. 거기 보면은 뭐가 있죠? 병무청장이 지병장한테 위임하는 상, 거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나오죠. 예, 위임하는 겁니다. 거기는 위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병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병장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마냥 써놓고 뒤에 가서는 은근슬쩍 위임한다. 예, 생생은 지가 다 내고 맞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감독은 권한은 병무청장의 권한입니다. 근데 단지 지병장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시행령 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감독의 범위입니다. 병무청장은. 그래서 계속 병무청장이 관리감독 나오는 겁니다. 주어로. 법 제31조의 이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습니다. 지감독이 아닙니다. 왜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에 대한 거를 이제 관리하는 어떤 점검 이런 느낌 있죠? 검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감독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휘감독이 관리감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딱 보면 나와요. 자, 1호 현장 복무 실태 점검, 교정지도 등 복무 부실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을 통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호 복무 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복무기관장이 잘하고 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보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맞죠? 그래서 관리감독이라는 말 쓴 거예요. 이 코드 예복 권고. 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막 이런 게 있구나. 뭐 예방할 뭐 부실 복무 부실 예방 활동 오케이. 권익 보호 잘하고 있는지. 뭐 위반자 있으면 고발은 다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그 밖에 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복 공고. 됐죠? 네. 자, 시행령 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처리입니다. 1항 사회복무요원은 신상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누구에게? 복무기관장에게. 지명장 아닙니다.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서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3항 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예술채용요원도 나오거든요. 비슷한 문장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데 날짜가 30일 이내 30일 범위가 없어요. 그 차이. 거기 가서 또 언급을 할게요. 사회복무요원은 30일 이내 30일 범위. 됐죠? 4항 사망 단서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본인한테 통보해줘야 되겠죠.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거 참
법 제31조에서 사회복무요원 성실 의무, 사회복무요원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법 제31조에요.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이 들어갑니다. 복무기관장은 당연한 거고, 또 소속 직원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2, 3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국가기관, 이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 갈구는 거야. 예. 갈구고, 말도 안 되는 업무 주고,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막 주고, 자기가 해야 되는 민감한 업무인데, 사회복무원, 야, 네가 해. 이래갖고 애 갈구고, 그래갖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여기에 쭉 조항으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갈구고 자기 사적 심부름 시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거든요. 법 제31조의 6,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이랑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명무청장에게, 여기는 신고는 맞죠?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명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명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장한테 알려야 되겠죠. 이항 복무기관장은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여기에 날짜 없습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기관장이 당사자, 쥐가 괴롭힌 거야. 복무기관장 자기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조사 안 되잖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지방명무청장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 2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명무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4항, 복무기관장은 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 이하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이랍니다.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 하잖아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일단 그걸 격리라 그래요? 갑자기 분리 조치하잖아요, 맞죠? 역시 분리. 전역한지 좀 대사가.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적극 의견 들어서 그에 맞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5항, 복무기관장은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6항, 복무기관장은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날짜 없어요 할 때 여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7항, 2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개인용무.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냥 보십시오. 8항, 복무기관장은 2항 및 4항부터 6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지방명무청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9항, 복무기관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항,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 절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시행령 제65조의 복무기간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1항 복무기간정은 법 31조의 6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간 내 괴롭힘 가로 법 제31조의 5에 따른 복무기간 내 괴롭힘을 말합니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항 법 제31조의 6 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선변조사 이런 거는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예. 서대현 서대현 방법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3항 복무기관장은 법 제31조의 6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항 지방령은 법 제31조의 6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복무기간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31조의 6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6항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 내 괴롭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왜 나오면 병무청장? 그냥 조사 절차 및 방법 나오면 대통령령.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그냥 그러려냐고 보시면 됩니다.